네, 반갑습니다. 오늘 건강의 시작, 디톡스 강의를 맡은 이하나입니다. 디톡스 많이들 하시죠? 예, 오늘 디톡스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디톡스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디톡스를 하고 나면 어떠한 장점이 있는가, 그리고 저희 7월 8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팀의 327 디톡스는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톡스란 제거하다라는 의미의 D와 독이라는 의미의 톡스를 합쳐서 만든 합성어거든요. 그래서 독을 제거한다, 즉 해독을 뜻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독소란 과연 뭘까 한번 보겠습니다. 독소가 굉장히 많아요. 생활 독소가. 나는 절대로 내 몸에 독소를 넣지 않으리라 해도 그냥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비누, 샴푸, 화장품 이런 경피독도 들어오고요. 알코올, 담배 독성 물질 한 2,000여 종의 이상의 합성 물질이 있다고 해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공장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가 있는데, 실제로 저는 자동차를 손세차를 맡긴 적이 있거든요. 그분이 차를 주로 어디다 주차를 하세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 앞에 주차를 하는데 왜 그러세요 하고 물어보니까, 차에 아주 미세한 빨간색의 철가루가 너무 많이 묻어 있대요. 근데 절대로 제 차는 흰색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절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철가루를 우리가 미세먼지 속에서 마시고 있다는 거죠. 예,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납순, 중금속이 있는데, 일부러 뭐 비소라든지 이런 중금속을 우리가 먹을 이유는 없죠. 먹고 싶지도 않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환경이 너무 많이 오염이 돼 있고, 특히 토양에 오염이 너무 많이 돼 있는 거예요. 공기도 그렇지만. 그래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먹는 연근, 그다음 우엉, 그다음에 돼지 감자 이런 뿌리 식물들 있죠. 이런 뿌리 식물들에 보니까 납이라든지 비소라든지 그런 중금속이 너무 많이 들어야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먹는 고등어라든지 이런 생선에도 수은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조차도 그 안에 이제 독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환경 호르몬 이런 것들. 그다음에 팬데믹을 일으켰던 세균, 바이러스, 미생물, 식중독, 이런 것들도 공격을 하고, 정크푸드, 트랜스지방 이런 건 뭐 다 아는 거고, 나이가 드는 것조차 활성산소로 인해서 내 몸에 독소를 마구마구 집어넣습니다. 그다음 화학 비료, 농약, 살충제.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몸에는 독소를 안 넣고 싶을래야 안 넣을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인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독소가 내 몸에 들어와서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길래 이렇게 빼려고 노력을 할까? 예, 디톡스를 하려고 노력을 할까 보니까, 독소가 내 몸속에 너무 많이 들어오면 많이 아파. 정말 내 몸이 많이 아픈 상태가 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염증성 질환이거든요. 염증이, 제가 오늘 라이딩 하다가 좀 이렇게 다쳤어요. 밖에 끓히게 되면 밖에선 따갑고 쓰리고 아프죠. 근데 내 몸속에는 세포 안에도 생기고 세포 밖에도 생기고 세포막에도 생기고, 그러면서 제가 못 느낄 수도 있고, 예, 이 염증이 오래 지속이 되면 암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여드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관절염, 모든 내 몸속에 염증을 일으키는, 예, 아이가, 예, 독소들입니다. 그리고 혈관에 만약에 염증이 생긴다, 그래 되면 심혈관계 질환이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염증은 빨리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종 알러지, 독성 물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몸에 들어왔을 때 내가 너무 과하게 반응하는 거, 그게 이제 알러지거든요. 이런 것들도 너무 많이 생기고, 무슨 증후군, 말하자면 어떤 질병의 두 가지 이상의 징후로 나타낼 때, 이때 그 증상들의 모임을 증후군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메니에르 증후군, 어지럽고 구토가 나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장누수 증후군, 예, 아토피, 비염, 청식, 루마티즘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대장성,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런 아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대사성 질환이 있습니다. 당뇨, 그 다음에 고혈압, 그 다음에 비만 이런 아이들이 대사성 질환이거든요. 그다음 호르몬의 불균형. 어제 우리가 배웠죠. 제노, 에스트로겐. 이런 아이들이 환경 호르몬인데 내 몸 속에 들어와서 마치 자기가 호르몬처럼 내 몸에서 불균형을 막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생리 불균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갑상선 질환도 요즘 너무너무 많죠. 그런 것들이 다 독소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신경성 질환, 신경성 두통, 신경성 뭐 설사 이런 무슨 신경성 이런 것들도 생기는데 또 어떤 게 있냐면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율신경의 부조화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그런데 이게 다 공통점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뭐냐면 원인 불명, 원인 불명이고 이게 다 생활 독소에서 생기는 것들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가 되지 않는다.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생활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식생활 습관을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충분히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디톡스는 과연 누가 하는 걸까요? 내 몸에서. 예. 디톡스를 위해서 우리가 제품을 먹잖아요. 근데 그 제품은 제품으로 인해 가지고 디톡스를 하는 게 아니라 폐라든지 피부라든지 위라든지 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통해 가지고 독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해독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간이라든지 장이라든지 이런 해독 시스템을 잘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디톡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내가 독성 물질이 들어왔어요, 내 몸에. 들어왔는데 이걸 해독하지 않고 온몸을 돌리게 되면 내 몸은 굉장히 많이 망가지겠죠. 그래서 해독하는 한 90% 이상을 해독하는 기관이 간입니다, 간. 그래서 해독 기관 중에 가장 큰 기관이죠. 그래서 90% 이상을 해독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독소가 들어오다 보니까 저장을 하게 됩니다. 지용성 독소는 지방, 두뇌, 간에 저장을 하고요. 수용성 독소는 조직, 관절, 근육에다 저장을 합니다. 이 저장을 시켜서 내 몸을 이제 안 좋게 만드는 거죠. 아까 많이 아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배출을 시켜야 되는데 간에서는 담즙을 만들어서 지방을 분해하고 이 독성들을 배출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담즙을 어디로 보냅니까? 대장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대장의 이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담즙이. 그래서 이 대변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하지만 혹시 그 뭐죠? 설사 말고 뭐죠? 변비.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디톡스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배출되는 기관이 막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발효되지 않고 부패가 되면서 생기는 질환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담즙이 잘 배출될 수 있도록 간 건강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피부는 땀으로 배출을 하고 신장은 소변으로 배출을 하고 대장은 대변, 폐는 이산화탄소로 배출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디톡스는 이 해독 기관들이 저마다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영양소를 넣어서 도와주는 게 그게 디톡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이 디톡스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항산을 위해서는 비타민 A, C, E 다들 아시죠? 거기에 몰리비덴, 그다음에 코큐텐 이런 아이들이 필요하고 항염 작용에 위해서는 오메가3, MSM이 뭐죠? 예, 식이유황이죠. 식이유황. 그다음 비타민 B군. 예, 마그네슘, 아연. 그다음에 독소 배출을 위해서 아무래도 장이 좋아야 되니까 식이섬유,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B군, 실리마린. 실리마린이 왜 들어가겠습니까, 여기? 아까 제가 담즙이 잘 배출이 돼야 대장의 윤활유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간이 좋아야지만 배출이 더 잘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수분. 수분 정말 정말 중요하죠. 그다음에 1차 방어 기관인 상피 조직, 피부, 눈, 코, 점막 이런 것들은 비타민 A, 그다음에 그걸 만들어내는 단백질, 그다음에 대사를 시켜주는 비타민 B군, 그다음 호흡기 질환도 비타민 C와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D, 셀레늄, 아연, 심혈관계 질환도 오메가3, 코큐텐, 식이섬유. 자, 제가 다 나열을 한 이유가 뭐냐면 어떠한 디톡스를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성분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다 읽어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영양소가 서로 진주 목걸이처럼 다 연결이 돼서 저마다의 역할들을 도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양 성분을 넣어줬을 때 훨씬 빨리 디톡스가 가능하고 이 디톡스의 장점,
하고 난 뒤에 장점을 제가 5가지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 첫 번째가 깨끗하게 간을 청소하는 겁니다. 해독을 90% 이상 한다고 했잖아요, 간이. 그래서 어찌 보면 디톡스의 가장 큰 공신인 거죠, 얘가. 그래서 간 청소를 위해서는 디톡스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각종 염증을 일으키는, 예, 그거를 완화를 시켜주는 게 또 디톡스가 하는 역할입니다. 세 번째가 다이어트인데요. 예, 너무 좋죠, 다이어트. 근데 저희가 이제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왜 디톡스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보시면 진짜 저렇게 날씬한 몸매를 가지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비우기입니다. 체내 독소 비우기. 그 다음에 대사 영양소 잘 태워주는 대사 영양소로 채우기. 그 다음에 기초 대사량과 근육 늘리기. 그 다음에 비만 원인군을 바꾸기.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를 진행을 하는데 왜 그렇다면 제일 처음에 비우기부터 해야 될까 보시면 내 몸에 독소가 많이 쌓여진 그런 몸이라면 아무리 체지방을 감소를 한다 하더라도 이 독소의 농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돼요. 그래 되면 내 몸은 이 독소가 너무 많이 밀집이 되어 있으니까 체지방을 늘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시 요요가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독소는 체지방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독소 물질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지방을 제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근육을 형성하는 데도 용이하고 그 다음에 요요 현상 없이 건강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자, 다음에는 깐 달걀 피부. 예, 진짜 다들 원하시죠? 이런 피부를 또 좋게 만들어주고 저는 사실 좀 피곤하다거나 좀 그럴 때 굉장히 머리가 무겁고 또 두통이 좀 많이 일어나는 편이거든요. 근데 디톡스를 통해서 굉장히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낄 수 있고 그다음에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 이런 것들도 굉장히 호전이 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디톡스를 잘 하기 위해서 100년 쓰는 우리 몸의 대청소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예, 327 디톡스를 통해서. 그러면은 327 디톡스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7이죠. 3일은 단식을 하고 27일간은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총 기간이 30일 동안 진행이 되는 디톡스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쯤 되면 다들 힘들어하는 게 3일 단식이에요. 지금 그릇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죠. 예, 왜 3일 단식을 꼭 해야 될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오토파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오토파지는 뭐냐면 세포 내의 재활용 시스템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세포는 이게 기능이 저하되기도 하고 변형이 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세포가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이런 쓰레기가 계속해서 내 몸에 쌓이게 되면 내 몸은 불균형을 일으키고 아픈 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오토파지라는 시스템을 세포 안에 다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쉽게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영양소가 내가 필요한데 50을 먹게 되면 이 오토파지는 계속해서 활동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이 오토파지가 제 역할을 못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세포가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이 오토파지를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소식이나 단식입니다. 그래서 오토파지는 24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그 스위치가 켜지기 시작해요. 그랬다가 72시간이 됐을 때 그 최고치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72시간이 3일이잖아요. 그래서 3일을 단식을 꼭 했을 때 이 오토파지 기능이 가장 많이 활성화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오토파지는 망가진 세포를 그 주머니에 딱 싸서 쓰레기를 다 싸서 그 안에서 다시 분해를 해서 새로운 세포로 짠 만들어내는 아이가 오토파지거든요. 그래서 젊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이 오토파지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산화라든지 항염이라든지 간을 좋게 만들어주는 거라든지 그런 성분들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3일 단식을 하면서 먹어야 되는 영양소들이죠. 더블 S, 아세로라시 이런 항산화 영양소, 그 다음에 장을 좋게 만들어주는 밸런스 위딘 365 파이버 파우더, 그 다음에 간을 좋게 만들어주는 밀크시스,
그다음에 그 작용들이 원활하게 다 이루어지기 위한 미네랄인 칼맥디와 가리 비타민 이런 아이들이 3일 동안 먹게 되는 겁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물을 충분히 드셔야 돼요. 디톡스를 하는데 사실은 이 영양소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물을 먹지 않고 하는 영양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거든요. 너무 농도가 짙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물을 충분히 드시고 다음에 이 어떤 것을 다 먹는다 하더라도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그래서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정화작용을 저희가 하잖아요. 예. 쓰레기가 다 치워질 수 있는 청소 작용을 그 시간에 하기 때문에 반드시 숙면을 취하셔야 되고 원칙은 3일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본인의 식생활 습관이 정말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넘어서서 4끼, 5끼 이렇게 드시던 분들은 3일을 단식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뭐 하루를 단식을 해본다든지 이틀을 단식을 해본다든지 그렇게 시작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원래부터 좀 적게 드시는 분이라고 하면 반드시 3일을 지켜주시는 게 좋죠. 이 3일 단식을 하면서 좀 어려운 게 좀 생기는데 호전 반응이 생기거든요. 보시면 불면증, 눈출력, 변비, 설사, 가려움, 부종, 두통, 신경통, 요통, 구토, 기미, 주근깨, 버섯, 위장병, 졸림, 권태감. 잘 보시면 이런 아이들이 내가 독소가 많이 찼을 때 다 일어나던 증상들이죠. 근데 3일 단식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다 배출을 하기 위해서 내 체질이 변화되고 있다는 증거들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27일 동안은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는데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16대 8. 말하자면 저녁에 내가 6시에 저녁 먹는 거 끝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16시간이 지난 아침 10시부터 다시 먹을 수 있는 거죠. 그 8시간 동안에 2끼의 식사를 해결을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 5대2 방식은 일주일 동안 한 끼 먹는 거를 2번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다 먹고 저녁까지 먹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화요일은 저녁을 먹는 거죠. 오롯이 24시간 공복입니다. 이거는 24시간 공복을 해서 저녁을 먹고 그 다음도 아침을 그냥 먹고 수요일도 목요일도 그대로 먹고 목요일날 저녁에 먹었다면 금요일은 그 다음날 저녁에 24시간 공복을 하고 이렇게 2번을 하시는 게 간헐적 단식이거든요. 이걸 27일 동안 하시는 겁니다. 이때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너무 욕심이 나. 3일 해보니까 쫙 빠졌어. 몸무게가 많이 빠졌어. 그러니까 욕심이 자꾸 나니까 자꾸만 적게 먹으려고 애를 쓰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기초대사량이 훅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27일 동안에는 적게 먹기 때문에 먹을 때 잘 먹어야 됩니다. 여기서 잘 먹는다는 거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열량도 충분히 채워주고 거기 태워주는 영양소도 잘 넣어주라는 의미인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내장 지방도 떨어지고 면역은 올라가고 노화는 예방되고 호르몬을 쉬게 하고 조절하고 심장, 혈관, 뇌 건강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27일 동안 이게 다 일어나게 됩니다. 대신에 이 3, 2, 7이니까 30일 동안 하고 난 뒤에 딱 지났어요. 지나고 난 뒤에 다시 예전처럼 다시 먹게 되면 다시 또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최소한 1년 아니면 2년 정도는 요 식단을 조금 유지를 하는 게 정말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그게 쉽지 않잖아요. 1년, 2년 동안 하는 게. 그래서 3달이나 4달에 한 번씩 디톡스를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27일 동안 먹는 겁니다. 앞에하고 좀 다르게 오메가3가 들어가 있고 프로틴, 단백질이 들어가 있거든요. 공복에. 그러니까 2끼를 먹으니까 한 끼는 이 아이로 이제 대체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달에 한 번씩 혹은 4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렇게 디톡스를 하게 되면 정말 건강한 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